7단원 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단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발견 스테이지 7단원인데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단원 개관을 먼저 하고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 그 다음에 해설서 이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7단원은 사각형의 성질 이렇게 교과서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의 발견은 학생용은 사각형을 새롭게 보자. 새롭게 보자는 것은 사실 사각형은 초등학교 다 배운 거다라는 전제고, 초등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주된 학습 요소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평행선으로 만든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란 말을 그냥 써도 되는데, 평행선으로 만든 사각형, 평행사변형을 다루는데 사각형으로 논리 만들기,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이나 또는 이제 넓이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끝난 학습이죠. 다 거의 다 배운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초등에서 했던 거를 중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정체를 밝혀라는, 우리 교과서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 이어지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 사다리꼴까지 쭉 배우는 거. 이제 뭐가, 그것들은 다른 것들과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이 방향은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이 삼각형의 지도 방향과 똑같은 겁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은 같은 단원이죠. 교과서로는 그걸 우리가 떼놓은 건데, 그래서 내용 구성이 똑같다. 그때의 연수를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교과서는 이제 성질을 항상 먼저 학습을 하고, 또 그 성질을 예제를 통해서 증명하고, 예제가 부족하면 이제 문제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유제를 통해서 성질을 적용하는 문제풀이, 주로 길이를 구한다든가 각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역적인 사고체계죠. 연역적인 사고체계는 먼저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대학 교재와 똑같은 방식의 중학교 교재를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이것들에 대한 거부적인, 부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과정이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이 단에서 마찬가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사각형 성질을 매개로 했을 거다. 이 사각형 성질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각형 성질은 이미 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각형의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 같다, 이건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같냐를 어떻게 보일 거냐 해서 이것들을 탐구해가는 그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은 먼저 관찰이 항상 먼저 되고, 관찰을 통해서 명제를 만드는다. 명제, 이 명제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 자기, 학생 스스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추측을 항상 요구하고, 뭘 발견했느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먼저 끌어내는 학생인 거죠. 학생 거. 사실을 끌어냈으니까 그것을 네가 증명할 책임을 져라. 이게 수학의 발견의 기본 패턴이자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의 기본 방침이죠. 혹시 보름 됐는데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셨나요? 그 경문사 책은 절판이 돼서 없고, 시중에 그 사이 어떤 구입하신 분이 보여드린 걸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고 판형도 좀 달라지고, 제가 지난달에 보여드린 그 표지가 아닌 새로운 표지인데, 뭐 저자와 번역자들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책에서 역시 발견한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증명의 본질이 보이지만 이 책은 아니고, 제목과 내용 다 똑같은데 지금 국중석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증명의 본질, 저렇게 표지가 바뀌었고, 출판사 어디죠?
이모션 북스요. 이모션 북스. 이모션, 네, 이모션 북스. 네, 그렇게 바뀌었네요. 네. 아마 경문사가 이 책을 냈다면 이제 절판됐을 거고요. 제가 15년 전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계속 연수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들이 계속 이것을 찾았지만 경문사는 절판 상태로 더 이상 출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들이 다른 출판사로 번역자들이, 저자는 아니고 번역자들이 다른 출판사에다가 아마 출간 의뢰를 했고 제법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단원이 언뜻 보면은 초등학교에 학습한 사각형의 성질을 반복 학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학교 시험 문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습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지만 여기서는 형식적인 논증을 처음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고, 그래서 이 증명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연결선을 표시하는 것, 삼각형에서도 강조했지만 오늘은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각형의 성질은 삼각형의 성질, 겨우 이등변 삼각형의 그 몇 가지 성질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아이들은 힘들어할 거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게 가르치면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화살표로 이것을 스스로 표시하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수업 진도보다 학생의 사고 과정을 살피며 의견을 꼭 펼칠 수 있도록 천천히 수업할 수 있도록 과제의 수를 대폭 줄인 겁니다. 대폭 줄였다는 것은 과제를 통합해서 한눈에 여러 그 사실을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만들었고, 논리적 연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초등학교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부러 이제 뺀 것도 있죠.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관한 것이 탐구하기에 4개가 있는데 예고한 대로 3개, 2, 3, 4번을 합니다. 1번의 여러 가지 사각형은 초등과정입니다. 초등과정. 초등과정을 복습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려도 보고 또 성질을 한번 확인하고 또 정의를 써보는, 이 정의를 써보는 것은 이제 중학교의 정확한 교육이죠. 초등학교에서는 정의하고 정리,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했다고 교과서는 하지만 구분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변의 길이도 같고 두각의 크기도 같고 뭐 꼭지각을 이등분하고 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정의에다가 다 붙이는, 그래서 이 뜻과 성질이 구분이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오는 애들이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뭐고 성질이 뭐고를 구분하는 것이 중학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야만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에 복습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복습은 이제 굳이 우리가 연수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그리고 활용하는 이 3가지 문제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기준 볼게요. 성취기준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사각형 성질을 도대체 어떤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냐,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항상 문제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다. 교과서가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수학의 발견은 가장 핵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봤고, 정의를 먼저 내리고 정의로부터 이제 논리적인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학습 목표다. 그래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또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정당화가 나올 때 이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 이 4가지 정당화 방법이 있다는 거 항상 유의하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만 했지만 2015부터는 또는 2009에서부터 사실 시작됐지만 2009부터는 이 관찰이나 실험도 중요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그냥 관찰 실험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을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이렇게 연역적인 추론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이 정당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을 끝나고 나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설명하는 논리적 연결성을 정말 학생들이 구사할 수 있는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정의로부터 대변의 길이가 같다나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또는 대각선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저는 시험 문제도 꼭 이것은 증명으로 요구해서 서술형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내시죠. 네. 검정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검정 교과서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무엇인가라는 탐구 활동이 있고 첫 번째 탐구 활동은 이 대각선을 잘라요. 대각선을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서 포개 본다는 말은 이제 합동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과서도 이 부분은 이제 관찰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관찰해서 하는 이런 그 종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같은 변, 크기가 같은가 하니까 두 가지 성질이 나오겠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 이런 직관적인 발견을 교과서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을 성질로 하면은 두 가지 성질이 나오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그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는 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것만 보이면 대변도 같고 대각도 같고 한꺼번에 끝나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두 쌍의 대각 크기 같다 해서 논리적인 연역적인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교과서죠. 교과서. 그리고 대각선 성질도 이어서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각선도 이번에는 대각선을 이제 각각 그어서 평행하다는 전제로 이등분하느냐라는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성질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성질 학습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제 탐구하기 2번에서 하고 있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렇게 하는데 1번에 5개의 사각형을 줬어요. 그리고 모는 종이를 줬다. 이 모는 종이를 준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보통의 평행사변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1번이나 3번은 당연히 이제 아닐 것이고 평행사변형이 2, 4, 5번인데 4번은 마름모처럼 생겨서 그래도 평행한 것이 좀 잘 보이는데 2번하고 5번은 만약 이것을 그냥 그 모는 종이 없이 그려줬다면 이제 평행사변형인지 파악이 어렵죠. 그냥 직관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모는 종이 가지고 뭐 칸수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기울기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1학기 때 기울기를 배웠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지고 따진 아이도 있고 단순하게 이제 초등 개념으로 몇 칸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의 칸수를 가지고 따져서 길이를 파악하는데 아직 이제 피타고라스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것은 이제 선행학습하지 않았으면 어렵겠지만 길이를 구할 필요는 없죠. 같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 평행하다. 이 기울기를 따진 거는 평행하다는 거죠. 평행하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고르고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유가 이제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실제로 해설서에도 다양한 것을 많이 이제 넣어놔. 특히 이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의 해설서 굉장히 두꺼운데 예시를 너무 많이 넣어놔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설서가 1학년 것보다 훨씬 두꺼워요.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이제 이 가격 문제가 또 걸리고 가격이 또 높아졌어요.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담이 있고 이래서 뺄까 하는 건데 사실은 많이 뺐죠. 많이 빼고 별도로 아마 제 기억에는 카페에 올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실험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서 고른 평행사변형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찾아보자. 이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여기서 안 해도 다 가능하고 그 특징을 대변, 대각, 대각선의 용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이상 표현해보자. 이렇게 한 거는 특히 대각선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는 초등에서는 대각선의 성질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초등에서는 이 하나가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각선이란 말을 일부러 했고 또 특징이란 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이들이 이 정의와 성질 이걸 좀 구분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특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한 것은 성질이었어요. 정의는 다 있는 거니까 성질을 좀 집중해서 발견해보자 그런 뜻으로 특징이란 말을 썼는데 애매모호하게 썼죠. 일부러. 아직은 이제 정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에 가면 비로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그림이 무려 8개가 나오죠. 7개 나옵니다. 7개가 지금 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번호는 이후에 이제 다른 계속 그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고 자 여기서는 1, 2, 3, 4, 5, 6, 7인데 이후에 가면 막 번호가 꼬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요 번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라든가 하면은 번호가 7번에서 1번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 지금 요 일곱 가지는 아이들한테 바로 그 직전에 아이들이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세 가지 이상 쓰자로 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거고 그것을 모둠으로 모으면 모둠 훨씬 많아집니다.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한 모둠이 아니고 한 교실만 해도 6개 모둠, 7개 모둠 이런 거니까 성질이 막 10개가 넘어가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이 그림이다. 그럼 어떤 교실에서는 7개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7개 말고도 또 있어요. 꼭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각형의 성질, 뭐 내각의 합이 360도다 그런 말도 애들이 합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사각형으로서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개 이상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죠. 그다음에 특수한 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인데도 애들이 이것을 직사각형처럼 보고 각이 90도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추론도 있고 하면은 10몇 가지 이상 쭉 칠판에 나열이 된 것 중에 그래도 지금 수학의 발견은 그중에 맞는 것만 일단 7개 골라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7개를 가지고 특히 7개는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과 반대로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까지의 모든 논리적인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망라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준 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이게 1번이 정의입니다. 정의. 1번을 정의로 둬야만 아이들이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유도하는 거다. 정의에서부터 성질로 가는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거다. 아직 여기는 화살표를 긋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여기까지는 추측입니다. 추측. 관찰과 추측으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논리적인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추측을 문장이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큰 걸림돌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걸 잘 못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또 정당화가 안 되기 때문에 2번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연습. 그래서 2번은 대변의 길이 같다. 그래서 뭐 A, B하고 그 다음에 CD가 같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합동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 같다. 이거는 뭐겠어요? 마주보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거, 동측 내각의 합. 그다음 6번은 나중에 대각선을 위해서 아까 교과서도 보셨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하면 이 네 개의 삼각형 각각이 다 합동이다, 둘씩 합동이다라는 거 보여야 되고, 그로부터 이제 요 성질이 나오게 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식으로는 AO는 CO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이 탐구하기 2번 여기까지입니다. 탐구하기 2번까지는 논리는 없고 사실을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쓸 줄 아는 명제 자체를 쓸 줄 아는 그런 데까지 가자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의도 이제 해설대로 가볼게요. 탐구활동 의도는 추론입니다. 추론하는 거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대각선은 중학교 처음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할 수도 없다.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대각선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하기 바로 이 다음 탐구에 가면 이 논리적인 연결성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미리 한번 그림과 문장으로 나타내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말로 찾은 것을 그림이나 이제 문장으로 그리고 그림을 보고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그리고 정의와 성질을 꼭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예시로 제시했다는 거, 정의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 이것이 좀 가르쳐져야 되고요. 예상 답안에 가면 이렇게 모둠의 정리가 지금 6가지로 되어 있죠. 6가지는 요거 교과서 있고 여기까지 있죠.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두 개는. 그다음에 이런 건 교과서가 명시적으로 명제로 하지 않지만 증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평행에서 필요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발견하도록. 이 발견이라는 것의 효과는 곧 제가 책임감이다 그랬어요. 책임감. 그리고 저작권이다. 그다음에 소유권이다. 이런 말로 자꾸 되새겨야 되는데 아이들의 그 태도가 전혀 다른. 지금 해설서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예시가 들어간 거는 아이들이 요 책임감이나 저작권,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발견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들은 이 해설서에 나온 그런 그 결과가 우리 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이 쭉 이렇게 기하 수업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 학교는 2년 동안 중2 올 때까지 중1에서부터 합동 작도서부터 쭉 이런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연속된 2년간의 수업의 결과가 그 해설서에 나타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설서의 내용이 좀 굉장히 장황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굉장히 유창해졌다. 글도 엄청 잘 쓰고 대부분 다 글씨가 남학생 글씨라는 거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학생들이 한 게 아닙니다. 남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 색깔 칠하고 막 그린 게 다 남학생들이 한 거예요. 여학생 자료도 있지만 여학생 자료는 거의 여기서는 못 깨요. 이 기하 수업은 남학생들이 상당히 주도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학생들을 잘 키워주시면 더 좋을 거고 여학생도 이것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한 1, 2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노하우로 가볼게요. 노하우. 수험 노하우에 가니까 이제 1에서는 자꾸 이제 지금까지 그 구성해온 수업 문화, 선생님들이 구성해온 그 교실의 수업의 사회 문화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수록 이 특징이 많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 즉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이 격자점이므로 일부러 격자점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그림은 아마 한 10번 정도는 수정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교점이 격자점이 있지 않으면 대각선이 직관적으로 길이가 같다는 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격자점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 그 이후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반으로 잘렸다. 각각 2등분한다. 이런 거, 그래서 대각선이 격자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성질을 묻는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상당히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결국 정리할 때 강조돼야 되는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은 1-2번에서는 한 개의 사각 평행사변형의 찾은 것, 평행사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에서만 찾은 것을 이걸 확인하지 않고 공통 특징이다 이렇게 적은. 그러니까 한 개에서는 또 특정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성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 평행사변형에서도 그 특징이 성립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요구를 통해서 이 성질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각선 하나 그어서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것과 대각선을 2개 모두 그어서 만들어지는 4 삼각형 사이 합동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다 학생들이 2가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그 합동관계가 이제 다 존재한다는 거 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 되는 것은 평행선의 동위각각 성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평행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평행선의 성질, 또 평행선이 되는 조건, 이걸 복습해 가면서 논리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밑에 나온 박스 보면은 이제 중1 거죠. 평행선이 되는 조건이 있고 평행선에서 동위각각의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평행선이면 동위각각이 같은 거죠. 동위각각이 같으면 또 평행선이 이런 그 명제와 역사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평행사변형에서 대단히 쓰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이 A와 B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건 가정의 차이죠. 가정. 평행하냐? 그럼 동위각각이 같다. 동위각각이 같냐? 그럼 평행한 거다. 이렇게 하는 그 가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것이 만날 때마다 강조되어야 되고요. 학생들의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평행사변형을 찾은 방법, 기울기 개념 많이 이용했어요. 평행하다는 것을 기울기 개념. 왜냐하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있고 거기서 평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은 그 평행을 기울기로 연결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나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일부러 우리가 이것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게 중2다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눈의 눈금을 이용해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장차 피타고라스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에 가서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논의 눈금과 평행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합동 가지고. 벌써 여기서도 아이들이 합동을 써요. 쓰는 애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합동을 쓰는 애들이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다소 선행한 아이들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선행 꼭 안 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겠죠. 이 활동은 이제 탐구하기 3번 바로 이 다음에서 논리적인 연결의 그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 되겠고, 여기서 아이들이 논리가 아직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는 겁니다. 나올 때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리지 마시고요. 그걸 또 다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줘서 수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시간에 어떤 예습이 이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받아주시면서 탐구하기 3번에서 또 다시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탐구하기 3번의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연착륙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과서로 다시 가면 이제 평행
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바로 나오죠. 평행사변형 성질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되는 조건인데 이 우리 수학의 발견은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그 역이 되는 조건이죠. 이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과 성질을 같은 탐구에 다뤘어요. 그러니까 탐구하기 3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명제가 있고 그 역을 띄어서 따로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 그건 뭘까? 그 고민을 좀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평행사변 성질과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아까 성질 끝난 교과서 보셨고 이번엔 되는 조건을 따로 다루고 있는데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해서 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번엔 삼각형 두 개를 처음부터 잘라서 붙여서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합동이라는 걸 전제로 붙였더니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자, 이 과정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 넓이를 낼 때 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가르칠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게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배우고 나서 배웁니다. 논리가 꼬였죠. 삼각형으로부터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넓이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넓이는 사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으로 줄이는 겁니다. 넓이는. 그래서 넓이의 공리는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넓이는 직사각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직사각형이 정의가 돼야 나머지 사각형의 넓이와 이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을 때 요게 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고 그것을 쪼개서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왜 나누기 2냐? 삼각형을 주고 이 넓이가 왜 나누기 2냐? 이것을 두 개 붙이면 평행사변형 되니까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평행사변형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누기 2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학생들이 이제 본 거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때 그러면 이제 왜 그게 평행사변형이냐, 왜 그게 평행하냐의 기본 논리가 이제 길이가 같고 각도 같고 이러면 이제 저게 평행해진다는 그러한 논리.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제 끌어내고 싶은 탐구 학습이죠. 그래서 본문에 가면 이것을 그대로 다시 평행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로 여기서는 각의 크기 같으면 대각의 크기 같으면 평행사변이냐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명제는 한 번에 됐죠. 합동만 되면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았는데 이제 되는 조건에서 이걸 구분해 가지고 아까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냐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 있었고 본문에서 이제 안 된 것들 예제로 처리해서 말이 예제지 본문 있죠.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도 평행사변형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 교과서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이냐. 이거는 문제로 처리했네요. 이것을 문제로 이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게 현재 교과서고 또 하나 문제를 보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냐 문제는 또 문제 2번으로 이렇게 이 교과서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과서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 교과서로 삼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재교육 유희찬 교수님 거 교과서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정리하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보통 5가지로 어느 책이나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1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그 고민하시죠. 이건 정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냐? 정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 평행사변형이란 말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말은 같은 동급이잖아요. 정이. 그래서 정의도 되는 조건에는 정의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성질은 3가지로 정리되지만 조건은 또 1가지가 더 늘어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는 같다.
이것은 성질로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으로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이 되는 조건이 나오는 거, 몇 가지냐가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학습 요소가 아니에요.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냐 이게 학습 요소가 아니고 왜 3가지인데 5가지 이것 학습 요소가 아니고 이 조건이면 그게 평행사변형이 되느냐.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이게 평행이라는 것을 이 과정이 학습이에요. 이게 성취 기준이란 말이에요. 5가지를 외우느냐가 이런 거 제발 좀 묻지 마세요. 다음 중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걸 묻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지 중학생에게 묻는 이 중학교의 평행사변형 사각형 성질을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어느 거라도 다 왜 이 조건을 가지면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이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봐라 라는 문제 외에는 여기서는 내면 안 되는 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학의 발견에서는 탐구하기 3번입니다. 탐구하기 3번 제목 자체가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이 2가지 성질과 그 역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한 문제 안에서. 이것을 따로따로 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 과제 안에서 바로 그냥 이것이 바로 이어져야지 며칠 뒤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 그림도 화살표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 따로 올라가는 것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문제로 이어놓은 것입니다. 자, 1번 보면은 화살표가 꼭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했던 화살표 지난달에 비슷한데 그보다 훨씬 복잡하죠.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2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 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첫 번째는 1번은 이게 정의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썼어요. 이게 1번이 평행사변형이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1번이야 1번. 1번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2번, 4번, 7번 이게 교과서 나온 성질이죠. 교과서 나온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3가지로 가기 위한 논리의 길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증명의 시작이고 엄격한 논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내요. 이 해설서에 나온 것도 엄청 복잡하지만 아마 선생님들 교실에서는 여기 안 나온 것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가정과 결론 사이에 어느 걸 들이대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얼마든지 달라진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유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요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합동일 거냐? 그러면 교과서는 이 2개가 바로 나왔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걸 거쳐서 5번을 거쳐서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6번을 거쳐서 또 이 교과서는 이제 요거 6, 7번은 또 교과서가 나온 거죠. 근데 5번, 4번이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리. 교과서는 3번, 4번으로 갔죠. 아까 그 천재 교과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루트를 발견하면서 그 발견하는 것과 그 사이에 애들이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그 경험을 계속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이들이 이제 놀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예시로 이렇게 주는데 교과서는 수학의 발견은 이거 하나만 줬어요. 1번, 3번, 2번 지금 화살표 그어진 거 그것만 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하나 예시를 주고 이 논리적인 설명의 하나 방법을
적어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 해서 예시를 주고 나머지 이 빈칸을 채우는데 이 빈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또 어느 한 가지 뭐 예시로는 5번, 6번을 들어놨지만 5번, 6번만 가는 게 아니라 또 5번, 1번에서 6번 말고 또 뭐 2번을 거쳐서 7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조건을 2, 4, 7, 8 마지막 8번은 이제 평행사변 되는 조건 그 새로 나온 거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아까 2, 4, 7에다가 8번을 넣었어요. 8번. 그래서 거꾸로 1번으로 가는 루트를 찾아라. 이것을 거꾸로 보이면 이 두 개의 그림으로 아이들은 평행사변형에서 배워야 될 그 성질과 그 역을 한 번에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과서는 이게 무려 10페이지가 넘죠. 그것을 딱 2장에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2장의 수업은 아마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 2, 4, 7, 8에서 1로 가는 루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이것도 모범 답이 있지만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는 이제 탐구하기 의도는 아까 2에서 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1에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제공한 이유는 이런 탐구 활동이 아직 학생들은 처음이니까 생소. 물론 이등변 삼각했지만 또 이등변 삼각형에서 했던 그 비교적 단순한 루트가 2-3개밖에 없는 것에서 이렇게 막 많은 한꺼번에 막 여러 개의 성질을 동시에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어려울 거다 해서 그런 그 논리적인 연결성 파악이 쉽지 않다 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힌트를 준 거다. 수학의 발견 힌트를 안 주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라는 생각. 만약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만약 우리 학교 애들은 필요 없어 이거 하면 이제 그걸 빼고 다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은 그것을 역으로 바로 역이 되는 조건을 한 거고 가장 핵심은 논리적인 연결성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출발점에서 도착점 갈 때까지 각 그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만 사용하면 다른데 못 쓴다 이런 논리는 안 되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셔야 되고요. 예상 답안이 아주 복잡하죠. 길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결 관계의 예시를 들어놨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3에서 2와 4를 연결할 수도 있고 2에서 7로 바로 갈 수도 있고 6을 거쳐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 논리가 끼었을 때 이제 하나는 좀 간단하고 하나는 복잡해. 분명히 비교가 되지만 그런 걸 너무 비교하는데 초점보다는 논리가 맞았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다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교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비교로 들어가면 이제 상처가 생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정된 어느 선에 다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효율성을 따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일단 맞았다는 확신은 줘야 되고요. 예시로 든 것들 있는 거 이런 거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 너무 여러 군데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것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에서도 다양한 연결 관계, 일로 가는 연결 관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것은 가장 모범적인 것만 지금 여기 준 거고, 학생 답안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학생 답안은 뭐 복잡할 정도로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에서 1과 2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아이들이 서로 반대다, 반대로 연결된다. 이 말은 이제 명제로 말하면 역이다 하는 건데, 이 역이란 말을 중학교에서 안 쓰죠. 지금 역이란 말의 용어는 이제 고등학교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우리가 뭐 그냥 상식 용어로 거꾸로 간다, 뭐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시작점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행사변이 정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는 거고, 이는 반대로 정의로 들어오는, 조건에서 정의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것을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아이들이 1, 2번을 다 1, 2번을 다 아주 길게 학습한 이후에 이 말을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이제 목표고요. 수업 노하우로 들어가면은, 수업 노하우에서는 정말 이 수업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굉장히 낯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해설을 좀 길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거라는 예상하려면, 예상하기에 충분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인지해야 아이들이 그리 갔을 때, 특히 이런 수업은 아이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논리로 가면요,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교실에 가서 막 애들이 막 웅성웅성 떠드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아이 주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루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논리를. 그러면 당황합니다. 당연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준비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다양하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다양하다는 거는 과목 중에서는 초등으로 말하면 수학이 아니고, 초등 수학은 다양하지 않아요. 초등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초등 수학은 답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초등에서는 제일로 다양한 과목이 사회입니다. 사회 과목은 답이 없어요. 자, 우리 고장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렇게 단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장 나가서 애들이 막 뭘 조사해 오면 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도대체 뭘 발견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 선생님들은 사회 수업 준비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수학 수업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수업이에요. 너무나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중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평행사변형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르치던 거로 그냥 성질 몇 개, 그걸 가르친다면 다양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중학교의 목적은 논리적 연결성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다. 그게 힘든 거죠. 아이들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우리도 거기에 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설명을 계속 정확하게 시켜봐야 되고, 성질보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들어주고, 거기에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듣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근데 애가 막 주장해요. 그러면 거짓말 아니죠. 애가 거짓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쨌든 지가 틀리게 알고 있어서 5개념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그 5개념도 걔는 지가 맞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그냥 인정하고, 왜냐면 내가 그 5개념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적어가지고 교무실 와서 곰곰 생각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나 이렇게 내가 이제 설득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그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 네 설명 좋다. 그리고 내가 잘 이해 안 되면 누가 뭐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의 제기하지 못하면 걔는 맞은 거예요. 그 시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감을 주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을 잘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1번에서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이게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길이. 고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결국 이제 2번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세요. 이 7로 가는 길은요,
5가지도 있고 4가지도 있고 3가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고요. 오류 답안도 굉장히 많다는 거. 오류 답안 많이 들어놓지는 않았지만 오류 답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오류를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 오류는요, 가정과 결론을 막 짬뽕해서 쓰는 오류가 가장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가려 주셔야 돼요. 내가 그걸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계속 발견되는 대로 그거는 규정을 해 주셔야 아이들이 구분해서 명확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851 같은 것도 이 BC가 180도 이건 추론이 가능하지만 AB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때 이 과정을 점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번호는 잘 골라요. 번호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이 잘 안 돼. 대충 아주 해설서에도 아주 짧은 설명과 아주 긴 설명 예시를 들어놨는데, 짧은 설명은 마치 이런 거죠. 애들이 서술형 쓰라면 나 뭐 여기서 여기까지 암산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짧게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야말로 정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 명시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에는 설명은 잘했지만 설명은 괜찮은데 번호를, 그러니까 설명은 애들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설명은. 근데 번호가 그게 그 번호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죠. 설명이 잘 됐기 때문에 번호는 잘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가보면 이 1과 2를 보면 가정과 결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 이걸 모르면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이를 혼동하는 학생들에게 이 논리적인 연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가정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과 결론. 뭐를 전제로 했느냐라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각 화살표 연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결론을 이용해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나온다는 거. 이제 마지막은 1과 2를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면 3번에서 1과 2가 서로 역이라는 걸 볼 줄 알면 일단은 큰 성공을 한 거고, 세세하게 이제 안에서 설명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은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과제를 구성한 거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험을 토대 삼아서 가정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 너무 어려운 과정, 오늘 연수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여기 있고, 평행사변은 가장 가르치기 힘든 것이고, 중학교 2학년 수업에서는 가장 지루한 부분.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어떤 선생님 수업에 가서 쭉 1년을 관찰했고, 내가 그것을 보고 다시 중학교 2학년을 데려다 1년 동안 제가 수업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만큼 아주 그냥 뼈저리게 2년을 제가 투자를 해봤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분 수업도 여기서 가장 아이들이 쓰러졌고, 저도 여기를 가장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15년 전 경험이고, 이제 수학의 발견 4, 5년 전에 만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이 부분을 열심히 실험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정말 좋은 과제가 생기는구나. 저는 이 화살표 잘 못 그었어요. 그런 느낌을 저도 가졌고, 그런 부분이 이건데, 오늘 큰 고비가 이제 바로 1시간 지났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과제로 넘어갈게요. 9시 55분인데 10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